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기소된 건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검찰이 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은 배경, 임주혜 변호사와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주혜입니다. 예.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54일 만인데 먼저 구속기간 만료가 내일까지였는데요. 검찰이 오늘 저녁에 전격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한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이 공범 사건들의 증거 자료, 그리고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 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기소 결정에 앞서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에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이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도 수렴을 하였는데요. 이 회의 동안 이 재판에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좀 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추가적인 수사 진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적어도 구속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한다는 이 주장이 결국 오늘 이제 기소 결정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도 좀 찬반 의견이 모여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요하게 나온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일단 이 어제도 있었죠. 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연장 신청을 불허한 부분에 대해서 과거 사례에도 이렇게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것이 부당하게 거절된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논도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추가적인 수사 없이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예. 일단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이 결정이 된 이 상황을 보자면 적어도 지금까지 이미 수사된 자료만으로도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서 수단하지 못했다고 해도 구속 기간 만료 전에 구속 상태에서 기소함이 상당하다, 범죄 혐의점이 대면 조사 진행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확인되었다, 이런 판단을 최종적으로 내렸다고 보고 이 심우정 검찰총장도 한 6시간 넘게 이제 숙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최종적으로는 구속 기소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구속 기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그럼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법원이 두 차례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부 영향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검찰에서는 이 공수처에서 넘겨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려는 준비, 대면 조사나 그 외에 방문 조사 등을 좀 준비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검찰에서 신청한 이 구속기간 연장에 대한 신청을 이 공수처법에 따르면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고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은 이 공수처가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신속히 기소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공수처법만 놓고 본다면 검찰은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없다, 이렇게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검찰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빨리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좀 시간이 돌아간 것 같습니다. 결국 예. 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이제 연장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수사를 하는 것은 무리하다, 바로 판단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격적으로 구속기간 만료 전에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법원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하게 구분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법원에서는 공수처법을 이제 엄격하게 보수적으로 해석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사권만 있고 기소 권한이 없는 검사를 예정하고 있는 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좀 충돌된다고 볼 수 있는 이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사를 산정하고 만들어진 어떤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충돌이 일어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이렇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권을 갖고 수사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 부분을 구속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다시 수사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 연장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사실 검찰에서는 한번 이 구속 연장이 신청이 기각된 이후에 재신청을 했지만요. 예. 이 재신청에서는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때도 이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서 이때도 사실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 같은데 예. 사실 이 사례에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좀 가만히 되어서 결국 법원에서는 재신청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기간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빠르게 좀 기소를 결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예, 앞선 전례를 좀 들어주셨는데 과거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해서 기소한 전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하다가 이렇게 뭐 기소까지 이어진 그 사례가 많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이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 사건에서 특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해서 기소를 위해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일부 진행한 다음에 기소를 해서 결국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례 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한 사례가 아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뭐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라지는 굉장히 사례가 많았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추가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보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외에도 뭐 직권남용, 뭐 권리행사 방해 같은 혐의점들도 함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직 대통령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 이제 불과한 것인데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외환의 죄를 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같은 부분은 기소가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 부분이 사실 문제점으로 꼽힐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수처도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에 이 집행이 된 그날 하루만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또 실질적으로는 뭐 묵비권,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 역시도 이제 대면 조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이것이 과연 공소 제기가 가능하냐 이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구속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에 이 다량의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서 아마도 이미 공소를 제기한 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의 내용만으로도 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기소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본 것 같고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뭐 100여 쪽 분량이다 이렇게 뭐 전해지고 있는데 정확한 부분은 사실관계 파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미 이제 기소가 되어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 자료만으로도 대면 조사 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이렇게 대면 조사 없이 공소를 제기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뭐 다량의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의 재판 일정도 궁금한데요. 전반적인 향후 일정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더해서 1심까지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일단 기소가 사실 검찰의 예측보다는 앞당겨졌습니다. 아마 검찰은 이제 구속 기간이 한번 연장될 것을 산정했을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2월 초쯤에 기소할 것을 예측하고 있었겠지만 기소가 이제 열흘 정도 사실 앞당겨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 시작 역시 예상보다는 조금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보석 등이 허용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까지는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되고요. 예. 만약 이 6개월을 넘어서까지 1심 선고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아직은 이른 이야기인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1심으로 끝나겠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안에 좀 경중에 비춰봤을 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이 부분은 대법원까지 갈 사건으로 보이고요. 양쪽 모두 항소 상고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재판을 사실 1심이 어느 정도 걸릴까도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요. 근데 탄핵 심판은 탄핵 심판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내란 혐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대한 혐의이기 때문에 양측 모두 공방을 정말 치열하게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1심에 소요되는 시간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 내용도 한번 여쭤보죠. 일단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고,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보석을 청구해서 인용이 되지 않는 한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잠시 연결이 좀 고르지 못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혹시 들리십니까? 네, 저는 들립니다. 예, 예. 다시 한번 네. 좀 질문을 드릴까요? 혹시 전달이 네. 됐을까요? 예. 네, 보석 신청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아마도 조만간 보석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보석이 인용되지 않으면 최장 6개월 동안은 1심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미 구속기간 만료가 25일 밤 12시에 이루어졌다. 불법 강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이의 신청 같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예. 일단 건강 상태 같은 부분을 이유로 해서 보석 신청을 할 가능성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지금 앞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건강상의 이유가 인정이 되어서 보석 신청이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이제 보증인을 세워서 거주지나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예. 풀어주는 그런 예, 제도를 변호사님 말하는데 지금 소리가 좀 고르지 않는데 다시 한번 좀 크게 소리를 높여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석 같은 경우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이제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예. 이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보석은 이제 이런 건강상의 이유 등을 이유로 해서 인정이 되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은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 보석을 기각을 하면서 재판부는 이 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에 해당하는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의 죄가 문제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이 윤석열 대통령도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이것이 최종적으로 인용될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